자, 이제 오후장 디펜스 전략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뭘로 가볼까요?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뭐 시장? 시장 먼저 잠깐. 뭐 수급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좀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아주 강한 시장을 비유할 때 장중 조정의 마무리. 뭐 조정이라는 뭐 시장이 올라가도 매번 계속 연달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근데 상승이 좀 길고 조정이 좀 짧고 이런 거를 이제 상승 추세 트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강한 시장은 장중에 눌렀다가 그냥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어제도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는 장 후반에는 그냥 지수 자체는 좀 밀어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오늘도 아까 오전에는 약간 미는 듯 하더니 또 좀 올려놓는단 말이죠. 김종희 이사가 보시기엔 어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매도에서 최소한 중립 이상으로 돌아선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연초부터 이어졌던 굉장히 완만했던 상승 추세, 등락은 꽤 있었지만 저점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렸던 그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난번 하락으로 완벽하게 깨졌다가 최근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복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세 복귀도 됐고 추세 복귀가 되면 외국인들 매수도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원하는 만큼의 강한 매수는 아닙니다만 외국인들 매수 종목의 성격이 조금 바뀌면서 일단 시장 지수도 좀 밀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수 관련주인 반도체를 팔 때는 방산 쪽, 조선 쪽이 추광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았다면 지금 구간에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서 조선방사는 조금 숨을 죽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지수가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수급 개선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은 관세로 늘렸던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뭐 조선방산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도 좀 더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속도는 아주 빠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가 빠르고 뭐 하루에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올라가면 좋긴 하죠. 물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찌됐건 뭐 관세 이슈는 앞서 이제 저희 오프닝에서도 좀 설파를 통해서 잠깐 짚어드렸지만 저의 뇌피셜이라고 뭐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관세 합의 유예 뭐 이런 거는 표면이고 이면적으로는 결국엔 중국 시장 문 열어서 더 들어가야 되고 막 중국은 또 자본 받아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대중국향 뭔가 좀 온건적인 이슈들로 해서 국내에는 반도체부터 해갖고 빙빙 도는 거죠. 근데 이게 빠르게 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순차적으로 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거꾸로 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제대로 보면은 나스닥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반도체가 뭐 전혀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대만큼 좀 못 가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알테오젠 빠지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 1등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심리가 네,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알테오젠 매도 물량 보니까는 알테오젠 매도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IT 쪽을 사고 있으니까는 일단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다만 이 최근에 나스닥 올라간 거,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대비해서는 우리 어떤 반도체 종목들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는 아직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원전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요? 특히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를 볼 때 AI 쪽으로 보는 거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지금 AI 모멘텀이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에너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어제도 뭐 미국의 기업들도 올랐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도 우리도 지금 이제 어떤 AI 강구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 대선 정책도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게 또 이제 이 에너지로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어떤 성격이 좀 다르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이런 시장에 좀 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쪽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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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어요. 뭐 매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직접 담판 가능성에 그렇게 될 수도라고 점점점인데 이게 뭐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희망사항 아닐까요? 희망사항이에요. 중국과 매우 강한 합의의 윤곽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이제 군부는 떼고 뭔가 흘리는데 뭔가 할 거를 갖고 뭐 그러면서 주식 사라고 또 얘기하셨죠. 직접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도 해주고 친절한 경제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뭐 중국향 쪽에 이제 지금 에너지 얘기하셨어요. 중동을 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근데 뭐 이게 중국에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가 왜 돌출됐을까? 태양광 풍력? 네, 태양광하고 풍력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은 전일 뭐 미국 시장에서 또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가 결국은 AMPC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돈 중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액 공제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20만 대 이상 파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주지 않는 방향 이런 게 이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공화당 안이 나온 거지 결정되진 않았는데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AMPC 즉 생산 보조금,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한 보조금은 원래 이것도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이건 2028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기본 골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2029년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1년 정도로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에도 AMPC 빼면 적자 아니냐, 계속 적자를 유지할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AMPC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지금 그 유력 후보들이 계속 이제 풍력과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인 얘기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수출주에 가까운 지금 뭐 CS 윈드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SK 오션 플랜트도 또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풍력주는 지금 뭐 대선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좀 민감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요.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민주당, 물론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약간 친환경적인 색채, 그 정책이 뭐 그린 뭐 이런 쪽으로 강했는데 지금 미국은 공화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거기에 또 친환경은 뭐 저리 가라 뻥 차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시 이제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책이 그래서 친환경 사실 이게 원전을 배척했던 게 뭐 다들 인지하시겠지만 국내의 산업 구조잖아요. 원자력 발전 자체가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이제 공기업 문화 뭐 사장이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앉고 그다음에 그 카르텔 내가 이게 이해되나? 민감한 거면 두 분이 끊어주셔야 돼요. 네. 카르텔 때문에 사실 그게 산업이 막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얘기하는 합리주의 뭐 나쁘고 좋은 게 어딨어요. 돈 되고 잘 되고 뭐 이익하면은 받아들이겠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원전을 좀 배척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폭발 사고 때문에 네. 원전 폭발은 위험성? 그 위험성이 이제 사실 뭐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인류의 어떤 정말 재앙 수준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따지면 안 위험한 게 어딨어 사실은.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사고 나면 네. 정말 이거는 뭐 지구에 문제가 있을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검수하고 감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르텔이라는 거는 이익이 자꾸 빼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부실하게 짓고 뭔가 흔들어대면 지진에 막 내진 못 견디고 막 무너져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노심이 막 미안합니다. 그런 걸 수 있는데 근데 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제 그 위험하다 보니까 네. 원래 이제 유럽도 원전 강국이었던 건데 일본의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독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실제로 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신재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고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전을 짓는 순간부터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전쟁 나면 거기를 폭파시키면 되는 거니까. 타겟이 되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게 이번에 있던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뭐 자포리자 원전 그렇죠, 얘기가 네. 심심하면 나왔지만 네. 결국에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건들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탈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관점이 있던 건데 결국 이제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너무나 뭐 부족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이 지금 다 친원전 돌아섰고 가장 앞장섰던 독일까지도 돌아서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이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도 탈원전이었다가 지금은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이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원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을 SM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초소형 원전으로 보고 있는 건데 어제 그 미국 청문회에서 네. 구글의 전 대표인 이 에릭 슈미트가 나와서 이제 그 청문회 진행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뭐 수준 높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구글 전 대표가 말한 게 뭐냐면 결국 지금 미중 전쟁은 AI와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어떤 인공지능이 핵심이 될 텐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로는 친환경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원전 그 한 군데에 해당하는 네. 그 1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SMR을 지금 3년에서 5년 안에는 300개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면서 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20몇 프로 급등했고요. 네. 오클라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결국 그 SMR 용기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두자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같이 급등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트럼프의 또 행정명령 서명 나온 것들이 지금 미국의 원전을 4배 키우겠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 원전이요. 지금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냥 원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계획까지 세운 게 지금 300군데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00군데 중에서 158군데가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공격적으로 원전을 짓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 AI 시장에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는 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원전은 상당히 좀 그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네. TSMC가 왕이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SMR이 상용화 된 게 아닌데 그 상용화 준비하기 위한 것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있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스터빈 쪽에서 원래 본업에서도 좀 쇼트시 나오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신사업까지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계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런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뜨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원전이고 뭐 풍력, 태양광 다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는 저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포괄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이기도 하고 네.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냐 마냐 뭐 이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이제 포함된 거죠 이제는.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만 뭐 폭파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탄소 배출이 그 0이다 보니까는 네. 원전 그 유럽에서도 이제 친원전을 포함해서 원전은 이제 하려면 아시겠지만 뭐 좀 나갈라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특허로 뭐 웨스팅하우스나 그다음에 또 유럽에 지금 체코 가려고 해서 했더니 또 프랑스 에너지 뭐에서 또 걸었다가 이제는 유럽 연합으로 또 뭉쳐가지고 태클 들어오고 근데 그 유럽연합은 어. 그 프랑스 출신인 그 그렇죠, 분이 와서 입김이 말을 한 거고.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미 협력을 해서 유럽은 공동 진출하고 동남아 쪽은 한국 진출 단독으로 가는 걸로 이제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국형 또 이 원전 물론 뭐 웨스팅하우스의 그 모델명이 있던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 한국형 원전을 독자 개발하겠다라고 추진은 나왔어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뭐래도 뚫어내겠죠. 뚫어내는 게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그 기업이 그렇게 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또 주주분들일 거고 다만 또 가다가 또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상한 짓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오너들이나 아니면 뭐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카르텔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것들 이런 거 한번 걸리면은 그냥 임시 다 망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도 결국 제가 보기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네. 결국 핵심은 생산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것들로 전 세계 탑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지만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면서 양국의 차이는 결국 생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첨단 기술 가지고 있고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어 봐야 물건을 못 만드니까 중국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제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상대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고 뭐고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의견만 달랐을 뿐
어쨌든 그 중국의 생산력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원천 기술도 있고 원전도 만들 수 있고 SMR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알에서 그 팔다리를 움직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미국은 그냥 헛된 그 껍데기거든요. 네. 뭐 기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카르텔도 국내에서 할 때는 그런 카르텔이 작용할 수 있으나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본으로 가서 만들고 미국에서 수주하는 것에서 그런 카르텔이 작용하는 순간 아마 목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미국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도 또 그런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의 줄어든 생산력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친한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참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뭐 어떤 카르텔, 로비스트, 방산은 아예 로비스트라는 게 존재를 공공연하게 하기 때문에 뒷돈 거래, 커미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잘 알아서 투명하게 뭐 제가 할 거 아니고 잘하겠죠. 자, 지금 또 그러면 뭘로 가봐야 되나? 태양광 풍력을 더 하려는데 뭐 할 게 있을까요? 관련 기업? 관련 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친환경을 싫어하다 보니까 네. 미국은 안 하는 것처럼 된 건데 오늘 올라가는 것도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되고 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히토류 수출도 다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폭스바겐으로 이제 수출하기로 결정 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잉도 이제 비행기 받기로 하면서 이 관세 이외 것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그대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도 반사이익을 계속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하원에서 지금 보조금 폐지 수준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되게 세게 들어갔던 건데 하원에서 이제 2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겠다라고 하니까 29년이면 이제 트럼프가 좀 그 끝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보조금 회피가 된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거고 어제 태양광까지 급등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대선 끝나고 나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유력 후보가 있는 그 당이 워낙에 이제 뭐 신재생을 좀 미는 그런 정책들 강한 쪽이라서 네. 그런 거 본다면은 그동안 죽어있던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AI 쪽에서는 결국 AI를 위한 전략이 뭐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뭐 가릴 거 없이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워낙에 네. 지금 에너지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원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 에너지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급등하다 보니까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매수 관점으로 보기 힘들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쪽은 이 대장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뭐 드려보겠습니다.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이죠. 에너지 정책으로 뭐 사실 뭐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에너지. 그럼 또 뭐 김종인 기자, 지금 제가 뭐에 자꾸 홀려 있냐면은 테슬라의 그 이 옵티머스 영상이 새로 올라온 모양이에요. 네. 와, 놀랍다. 근데 케이블도 없고 뭐 춤추고 있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빠져가지고 로봇이 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전기차라는 개념 뭐 전기 하여튼 뭐 이게 좀 두서없이 삼천포로 빠졌지만 요즘 삼천포가 없죠. 4천으로 바뀌었죠. 네. 자, 그래서 뭔가 결론 중간에 좀 끼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근데 전 뭐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미국 생산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AMPC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퍼스트솔러보다도 비중이 더 많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밸류체인을 넓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뭐 셀 모듈 만들다가 앞단까지도 이제 넓히려고 하는 그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가 대장주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내린 거로 따지면 오른 것도 없지만 어쨌든 저점 부근에서는 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좀 의미 있게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라고 보면 OCI 홀딩스가 2026년부터 여기서도 이제 미국에 생산하거든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고 원래 OCI 홀딩스가 뭐까지 했었냐면
태양광 발전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실적 떨어지고 적자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접었지만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는 중국에서 우회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뭔가 투자를 미국에서 늘리고 생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28년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뭐 CI홀딩스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감가상각비 빼면 미국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뭐 후속 기업들도 조금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원자력에 다시 얘기가 나온 것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원자력, 풍력, 태양광 가릴 것 없이 일단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다 만들어내야 된다가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제 U자로 나라를 뭐 감싸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력선, 케이블, 뭐 그렇죠. 에너지 고속도로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뭐 최현덕 매니저 의견대로 대장주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지는 말고 언제든지 주종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전문가들 대부분 다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최현덕 매니저는 이제 오늘 또 준비하신 기업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저 원전도 그렇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태양광, 풍력 이제 지금은 급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빠지고 있는 종목 그래서 중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것 중에 좀. 대놓고 그냥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인데 오. 이게 악재가 나와서 지금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악재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알테오젠을 다시 좀 매수관점 브리핑해 말씀드리면서 주시면서.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또 공개를 그 추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인 진단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또 곁가지를 칠 수 있으면은 관련 기업들 너무 싸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어볼게요.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희 기사님 정리해야 되는데 지수는 또 계속 야금야금씩 또 올라가요. 네. 네. 올라가는 거는 뭐 수급도 중요한 요인이고 매도가 많아지지 않고 매수가 좀만 등장해도 그 매수 주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오면은 좀 더 강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재료가 분명히 부과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또 뭐 하나씩 던져주고 있고 뭐 이대로 계속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마켓 메이커가 근데 지수 관련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를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사고 반도체. 있고 오늘은 또 하나비전까지도 사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거의 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반면 뭐 오르곤 있지만 뭐 방산 이런 쪽은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좀 챙기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좀 차별화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변화 가운데에서 뭐 반도체는 뭐 기존에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 쪽 하나가 가전, 뭐 핸드폰 네.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덜 싸우고 관세를 낮추면 이런 쪽의 부품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LG노텍이라든지 최근에 뭐 더구전자, BH 이런 종목군들이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지금 당장은 뭐 장기적으로는 PCB가 안 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PCB가 필요하니까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이런 종목군들도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IT 부품주도 지금 싼 종목이 너무 많아서 아까 이제 뭐 전문가도 한 종목 말씀해 주시던데 네.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일단 미국, 중국의 이제 관세 휴전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 휴전이 세계 공장에 다시 활기를 돌린다. 뭐 공장이 다시 또 중국에 돌아가면 여기서 또 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장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